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요즘 한창 모내기를 해야 할 시기인데 가뭄 때문에 농민들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럴 때 바싹 말라버린 논밭에 누군가 물을 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배고픈 내 자식 입에 먹을 것 들어가는 것과 가뭄으로 말라버린 내 논밭에 물 들어가는 장면이 세상에서 가장 흐뭇한 순간이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갈증을 느끼는 순간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과정은 매우 착하고 선한 행동들이겠죠. 말라버린 화초에 물을 적당히 주는 것도, 또 운동 뒤에 누군가 물 한 잔 건네는 행위도 정말 착하고 선한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 장마철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도 무작정 물을 주는 행위가 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도 착한 것이 될 수 있고 모진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상의학을 비롯한 동양학에서 최고의 미덕은 바로 선하게, 즉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을 주는 행위, 이렇게 형식적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가부터 잘 판단할 필요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물을 주었으니 무조건 착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처신이 결국 자신에게도 화로 돌아옵니다. 이 말인즉 내가 자꾸 이런저런 원인 모를 병이 자꾸 생긴다면 과연 내가 착하게 살고 있나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게 착한 건지 환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울증과 폭식증 때문에 내원한 30대 여성 A씨입니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체중이 10kg 정도 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항상 과자나 빵을 한가득 사서 들어갑니다. 배가 그닥 고픈 것도 아닌데 계속 먹는다고 합니다. 속이 거북할 때도 멈춰지질 않습니다. 불면증에 겨우 잠들면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어서 몇 번을 미적거린다고 합니다. A씨는 몸이 이렇게 피곤하니 이제 휴직을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A씨의 증상은 식욕이 좋은 게 아니라 식탐이 강해진 겁니다. 식탐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보니 음식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화풀이를 하거나 또는 우울한 자신을 위로하려는 그런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억압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폭식도 우울증도 풀 수가 있겠죠. 이분이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입니다. 반에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 장애인 남자아이 B군이 있는데 충동적 공격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잘 지내다가 이 B군이 친구들이 제 마음대로 잘 안 놀아주거나 하면 B군은 갑자기 다른 아이를 확 밀쳐버립니다. 다친 아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속이 많이 상하겠죠. 엄마들은 B군이 잘못했으니 계속 잘못하고 있으니 그 아이를 다른 반으로 보내버려라. 이렇게 선생님인 A씨에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씨는 담임인 자신이 죄인된 심정으로 엄마들에게 계속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번번이 그 아이에게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좋게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아이가 다시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B군을 불러놓고 정색을 하며 이번에는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B군의 부모에게 학부모들 원성이 빗발치는 상황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B군 엄마는 우리 아이는 ADHD가 있어서 원래 조금 그런 건데 병원에서도 부드럽게 타일러야지 애를 자꾸 혼내고 그러면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했다라면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로 왜 우리 아이를 혼내느냐라며 오히려 선생님인 A씨가 잘못했다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A씨는 지금까지 좋게 타일러 봤지만 아이 상태는 더 악화되는데 다른 아이들이 또 다치면 어떡하냐라고 반문했지만 B군의 부모는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잘 지켜보셔야 하는 것 아니냐 하며 학교 선생님 책임으로만 돌려버렸답니다. 급기야 학부모는 B군의 부모는 교감 선생님에게까지 찾아가서 문제를 더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감 선생님은 그 반에서 일어난 일이니 담임이 잘 알아서 학부모들과 결정하라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합니다. 분란이 좀 더 심해지자 교감 선생님은 아예 무슨 교육받을 일이 생겼다면서 학교 자체에 나와버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양측 학부모 틈바구니 속에서 A 교사는 비난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뾰족한 대책도 없습니다. 반을 옮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다고 그대로 놔두자니 아이가 언제 다른 아이들을 또 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A씨가 다른 일을 다 제쳐주고 B군 뒷공무니만 쫓아다닐 수도 없는 일이죠. A 교사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양측 학부모로부터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온통 책임과 비난만 감수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죠. 이 상황에서 자꾸 착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A씨는 자신이 뭔가 조금 더 잘해야 하는데 자신이 신참 교사라서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부모들을 잘 대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교감 선생님으로부터도 자신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착각을 합니다. A 교사가 유일하게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이런 상황 해석 방식일 겁니다. 지금 현재의 나쁜 상황이 가뭄인지 장마인지 구분하지 못한 거죠. 사실 이 문제는 교사 역량의 문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원인 제공은 모두 외부 환경에 있습니다. B군이나 그 부모, 그리고 피해 아동의 부모, 교감 선생님 등이 다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인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모든 게 자신의 무능력 때문이며 자기 책임이라며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등은 따져보지도 않고 이를 어떻게든 더 좋게 해결할 방법만 찾으려고 한 겁니다. 언뜻 보면 A씨는 너무 착한 교사입니다.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려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모진, 착하지 못한 인격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짐을 주변에 다 떠넘깁니다. 일종의 투사죠. 가해 아동의 부모도, 피해 아동의 부모도, 교감 선생님도 다 자기 입장에서만 교사인 A씨 탓만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책임과 의무를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근데 A씨는 지금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 세상 모든 짐진자들이여 다 내게 오라. 이런 식이죠. 그리고 그 짐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더 테레사처럼 그런 짐들을 다 떠맡아야 진짜 좋은 교사인 건가요? 아니 과연 A씨가 그 짐을 다 짊어질 자기 능력이나 있을까요? 정신과 의사도 고치기 힘든 ADHD를 교사인 A씨가 어떻게 잘 대해주면 아이의 충동성이 단박에 좋아질까요? 그런 방법이 세상에 있을까요? B군 부모도 통제 못하는 걸 교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케어를 해줄까요? 모든 게 담임 혼자서 해결할 문제일까요? 교감은 책임을 피해버리고 결정권도 없이 책임만 떠맡아 오는 것이 과연 착한 교사인 건가요?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이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말이죠. 지금 우울과 폭식이 온다는 건 A씨도 그런 짐이
너무 버겁다고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리에서는 과다한 양심이 그걸 눈 가리고 귀 막아버리는 겁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자신의 진짜 속마음이 불일치하니까 몸이 계속 아픈 겁니다. 현대사회는 계약사회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그런 시절이 아니죠. 자기 아이한테 조금만 피해가 되면 학부모가 선생님도 고소해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혼자서 강박적 의무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적절히 책임과 의무를 분산해서 사무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과연 내가 교사라면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가도 분명히 해야겠죠. 교감 선생님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까지 내가 다 떠맡아서도 안 됩니다. 정신과 의사도 어려운 병을 A씨가 잘 타이른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는 가해 아동의 부모와 책임 소재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들의 부모들의 요구도 학교 규칙상 어쩔 수 없다며 교사 책임이나 권한이 아님을 단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인정과 양심에만 끌려서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세상이 미루는 책임을 죄다 내 어깨에 올려놓고 버티다 신음소리를 내는 건 착한 것이 아니라 정말 모진 거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당장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세상 짐을 내가 다 져야 할까요? 나는 그런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걸 솔직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단 한 가지 의무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지 꼭 그 어떤 의무와 책임 속에서 갇혀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A씨는 당연히 내가 담임인데 다 내 책임 아닌가요? 내가 안 하면 안 돌아가고 문제가 생길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착각이죠. 대통령이 탄핵되어 없어도 이 나라 전체도 잘 돌아갔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 있어도 그 기업도 역대 최고의 수익만 잘 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짐, 어찌 보면 애초에 내 짐도 아닌 짐을 다 끌고 와서 내가 그 짐을 견뎌내지 못하면 세상이 안 돌아갈 것 같은 착각이죠. 내가 감당할 무게만큼만 내 어깨에 올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강한 이들은 이런 강박적 의무감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될까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강해집니다. 이런 공포와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항상 자신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즉, 눈에 띄는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내 생각보다 타인의 마음에 들 선택만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욕구를 최대한 낮춰서 남들 요구에만 자꾸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사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벽에 부딪히면 쥐구멍을 찾아 숨어버리려는 그런 마음만 남게 됩니다. 이런 인격 형성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감 속에서 자신이 참고 성공해서 부모와 주변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 속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모 중에 한 명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환경에서 자녀가 일찌감치 부모를 대신해 소년, 소녀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이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의 못다 이룬 욕망과 한풀이를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참으면서 공부나 일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각인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위한 삶인지 나중에 결국 회의가 드는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몸도 마음도 아파집니다. 이런 상황은 가뭄의 단비가 아니라 홍수에 또 물을 주는 시기 됩니다. 무조건 자신의 욕구나 표현은 작은 출구조차 다 막아버리고 책임과 의무만이 가득한 삶은 결코 행복과 가까워질 수 없는 모진 성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지나친 책임과 부당함에는 맞서서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는 것이 정말 착한 성격인 겁니다. 또한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태도이기에 건강과 행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